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좀 낮에 가게에서 좀 회식이 있어가지고 약줄 한 잔 먹고 한숨 잤습니다. 1시 반에 퇴근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났는데 약속은 좀 지켜야 되겠고 해서 오늘 제목이 요거죠. 구독자가 1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제까지 딱. 근데 오늘 또 1만 100명이더라고요. 오늘 하루살에 또 100분이 드셨어요. 제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준다고 좀 서운해했더니 많이들 눌러주시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괜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감정평가서 2편, 경매 감정평가서 2편에서 제대로 알면 큰돈 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교재 판매 관련해서는 제가 요게 이제 후단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90억짜리 30억 낙찰 받으신 분, 50억짜리 10억에 낙찰 받으실 분, 요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라 제가 조금 이게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제 알으셨죠, 대충? 그죠? 뭐 이거 이제 정말 좋은 물건 같아요. 제가 받을 때는 둘 다. 그거 하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이고 오늘 내가 상담도 하고 술 먹고 상담하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사장님이 아니고 여러분 저거 몇 강이지? 잠깐만요. 512강인가? 많이 더 나갔네. 514강이네요. 좀 메모 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14강. 자, 여러분이 감정평가서를 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6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감정평가서를 읽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려고요, 이제. 어제 시간에는 개략적인 얘기만 했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요걸 해볼게요, 먼저. 3편.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농지전용허가권, 산지전용허가, 살아있는 경매, 감정서. 도로까지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 잘못하시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가격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감정평가서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와 물건이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요것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라 저기 오늘 제가 상담한 물건이라 지금 이것은 제가 낙찰 받고 다음 주에 이건 하고요. 요것은 내일, 그 다음에 요것은 모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합물과 종물에 관한 감정평가서 요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의 감정평가서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 내용을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히 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우는 뭐 시상가격 막 원가법 막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만 딱딱딱 캐치해 드릴 거고,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물건 아시죠,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거. 요게 이제 개발행위허가권이 살아있는 토지죠. 보면 뭐 여기야. 용인시 기흥구청에 문의한 본 사건과 관련된 건축허가 토지. 그죠? 건축허가 신청 돼 있대요, 이 토지에. 이게 임야거든요. 임야인데 건축허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돼 있겠죠. 개발행위허가 당연히 의제돼 있겠죠. 거기다 플러스 건축허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얹혀져 있고, 그러면 산지 전용 부담, 임야 같은 경우는 대체 산림 조성비 납부했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농지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물건을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쭉 내려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아이고, 요거 일단은 요게 이제 70억짜리입니다. 70억짜리가 지금 20억까지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입찰을 안 할까? 왜 70억짜리가 20억까지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입찰 안 하지? 그런 의문이 댕기시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모르신 분은 제 전 강의를 보세요. 전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산지전용 허가가 도과될 수 있다. 도과되었을 수 있다.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있죠. 근데 농지전용 허가 기간은 없어요. 농지전용 허가를 딱 맡으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농지전용 허가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산지전용 허가는 목적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지에다가 내가 단독주택을 짓다. 그러면 뭐 3년, 아니면 공장을 짓다. 그러면 최대 뭐 10년, 뭐 창고를 짓다. 그러면 뭐 7년. 이런 어떤 그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이 공장이든 창고든 단독주든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못 지면 산지조정허가가 취소되죠. 산지조정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해서 나무도 심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상복구비를 항상 예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산지조정허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잖아 진짜 이게. 어찌됐든 뭐 그건 제가 강의에 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뭐 대충 얘기 다 아시죠? 저하고 지금까지 뭐 500강을 넘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현재 70억짜리가 20억까지 떨어졌다. 20억까지. 왜 이럴까? 뭐 이건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잖아요. 거의요. 그죠, 여러분?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죠. 그죠? 왜 떨어졌을까? 왜? 자, 그러면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원칙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야하고 농지가 있죠. 임야하고 농지가 있죠. 임야는 산지 전용 기간이 있다. 산지 전용 기간 안에 주택이면 주택, 창고면 창고, 공장이면 공장을 못 지으면, 이 목적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임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임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취소의 규정이 없다. 기간에 규정이 없어요. 농지는 단지 설치 제한 목적물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설치 제한 목적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좀 이렇게 강의가 500강 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걸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좀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500강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놈이 뭐 소련말을 하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강부터 차분히 진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낙찰을 많이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뭐 솔직히 강의할 것은 수룩해요. 지금요. 강의할 것은 수룩한데 좀 어쨌든 또 말이 떤 대로 7분 남았네.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농지는 괜찮은데 산지가 문제다. 산지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임야잖아요. 그죠? 여기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 주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요게 이제 산지 전용 기간이 있어요. 산지 전용 기간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제곱미터 미만은 뭐 3년, 10,000제곱미터에서 뭐 20,000제곱미터는 뭐 4년 이내에 목적 사업을 완성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산지 전용 기간이. 그런데 이 산지 전용 기간은 목적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제곱미터를 개발을 해. 그런데 3년 이내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장이었어. 목적 사업이 공장이잖아요. 그럼 공장은 최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연장이 돼요. 이해 가실란가? 이해 가시죠?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은 제 전 강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자, 내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주로 거래사례 비교법, 시산가액 조정,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거래 사례 비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예요. 거래 사례란 얘기죠. 그죠? 거래 사례. 인근에서 일단의 인근에서 만약에 목적물이 여기 있어. 이 경매물건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인근에서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 그래서 말 그대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된 사례하고 이 물건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인근에서 뭐 언제 이렇게 거래가 됐네? 뭐 그런 가격을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 3법이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나? 어쨌든 뭐 시상가액은 이것은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하셔도 돼요. 왜? 이것은 그냥 본 감정이 나오기 전에 예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어떤 최종적인 이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해봤어.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산 가격은. 그죠? 한마디로 무시해도 된다. 시산 가격 신경 쓰지 말자. 단지 거래 사례가 중요하죠, 사실은요. 거래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시간 설명하겠지만, 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요인이라고 있거든요. 기타 요인. 기타 요인은 여기 안 나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기타 요인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 전강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임야이기 때문에, 자, 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야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가 비교될 수 있는 표준지도 임야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죠? 임야니까 지목이 임야잖아요. 그리고 아직 지목 변경도 안 돼 있어요. 건축물도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다만 건축 허가나 개발행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아직 지목이 대로 안 바뀌었으니까, 또는 공장 용지로 안 바뀌었으니까, 장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또는 창고 용지로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임야로 감정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임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개발행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개발행위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대체 살림 조성비를 납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요, 요것을 준대로 봅니다. 거의 준대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감정평가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보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너무 작게 했나? 기호 1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그죠? 기호 3은 이게 뭐냐면, 토지는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니까 도로는 감정평가를 몇 분의 1로 하죠? 기호 3 여기 있죠? 기호 3번 여기 3번, 기호 3번. 이것을 현황도로라고 했잖아요. 현황도로는 말 그대로 감정을 3분의 1. 예를 들어서 포락지나, 뭐 제방이나, 뭐 하천이나, 그런 것들은 5분의 1에서 심하면 10분의 1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물속에, 뭐, 개천가 밑에 있는 게 내 땅이다. 그러면 10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도로다 그러면 통상은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에 3분의 1로 한 거죠. 90만원인데 31만원으로 한 거죠. 도로니까 3번은. 자, 그래서 다음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자, 기호 2번 토지가 어떤 거예요? 기호 2번 토지는 요거. 이게 지금 3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1번. 1번이나 2번이랑 똑같죠? 그죠? 기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나 2번 똑같습니다. 자, 기호 2, 토지, 뭐, 2019 어쩌고저쩌고 건축허가 딱 써있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건축허가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축허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지조성공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나, 그죠? 개별 필지의 허가 내용 등은 경매 진행 시 반드시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부지조성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 그럼 이것은 부지조성공사가 토목공사가 다 된 거죠. 그러면 토목공사가 다 돼 있다는 것은 거의 준대로 본다는 거예요. 지목을 거의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대보다는 낮게, 임야보다는 훨씬 높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그 밖의 사항이 있어요. 대부분 그 밖의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밖의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한 너무 작은 게 안 보여요. 크게 할 걸. 건축허가는 현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죠? 부지조성공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대. 부지조성공사가 다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준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야인데, 이게 임야예요. 임야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자, 건축허가 받고, 개발행위가 받고, 산지조정허가 받았죠.
그러면 거의 이제 부지조성사가 다 끝났죠. 그죠? 깔끔할 거 아닙니까? 불도다로 싹 밀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부지조성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으면 거의 요것은 평가할 때는 대 수준으로 평가한다. 인근의 지목이 거의 대인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 봅시다.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임야잖아요. 임야. 그럼 임야로 평가한 게 맞는데 왜 임야로 평가하지 않고 대로 평가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길래 70억짜리가 20억까지 떨어졌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창고에 대해서 5년 안에 우리가 목적 사업을 완성하겠다. 근데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평이라고 합시다. 만제곱미터라고 합시다. 만제곱미터는 뭐죠? 원칙은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3년 안에 목적 사업을 완성해야 돼요. 그죠?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사업이 창고야. 창고는 건축법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 허가 시에 5년 안에 창고를 완성하겠다라고 건축허가를 받았어. 그럼 이 산지 전용도 5년으로 의제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년이 다 되도록 창고를 완성 못했어. 그래서 이게 경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산지 전용 허가는 취소되겠죠.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이 지목은 뭐예요? 다시 임야가 되겠죠. 임야인 거예요. 왜 산지 전용이 취소됐으니까. 그죠? 임야죠. 그래서 이 70억짜리가 50억까지 떨어진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70억짜리 50억이 아니라 20억이죠. 20억까지 떨어진 이유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하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시 산지를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뭐 옛날에 산이 있던 것처럼 동그랗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그죠? 나무 좀 갖다 심고 풀도 좀 키우고 뭐 그런 원상복구 이거 개발하기 전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그죠?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목적 사업이 다 도가 됐던지 그럴 겁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 자, 그러면 이걸 함부로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못 봤죠. 왜? 그 이면에 또 반전이 있으니까. 그죠?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다 공개를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대체살림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한 후에 허가가 나왔죠.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가서 확 볼때기를 물어 뜯어버리잖아. 아니면 길을 물어 뜯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100% 된다. 100% 된다. 뭐 토지만 낙찰받았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안 되면 제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것은 공개 안 합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는 다 된다. 건축물이 있든 건축물이 없든 100%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후에는 이건 대체살림 조성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만약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 내가 만약 경매사령관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경매사령관 앞으로 해놨어. 그럼 내가 이 돈까지 다 그냥 공짜로 날로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대체살림 조성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은 기존의 허가자한테 환급을 하고 나는 다시 내야 된다. 그렇게 맞나요? 세무사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제 말이. 그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건축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 산지전용허가권 이 세 가지가 있고,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사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지전용허가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죠?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있다. 근데 농지는 허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농지는 안전할 수 있지만 산지는 취소되면 다시 임야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돈이 되겠죠, 여러분. 큰 돈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위에 뭐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는 맹지도 잘 파는 사람들인데, 맹지도 낙찰 받아서 잘 파는데, 뭐 저 고압선 밑에 있는 것도 잘 팔아봤어요. 고압선 위에 맹지까지 있다. 여러분, 고압선이 지나가요. 투투나인 22,000V가 지나가요. 아니면 뭐 38,000V가 투투나인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 밑에 맹지가 있어요. 저희 맹지도 아주 잘 팔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핵심이 있어요. 맹지도 팔리는데 안 뭐 고압선 밑에라고 이제 일단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그죠? 고압선 밑이든 뭐 전봇대 밑에든 뭐 빨랫줄 밑에든 다 팔립니다. 땅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저차원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아마 요것은 산지운영 허가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건축학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앞에 뭐 이제 도로의 지분 문제 그것도 이제 하여간 요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브리핑했으니까 제 전 강의 꼭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상 가격 뭐 최종 가격이 아니라 임시 가격이라고 했죠. 최종 가격을 도출하기 그러니까 이것은 시상 가격은 여러분 감정평가 볼 때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시상 가격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표준지에 대한 거래 사례 비교 아니면 인근 유사한 토지, 지형이나 개별 요인이나 형상이나 비슷한 토지를 가지고 거래된 가격을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상 가격은 알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더 좀 참고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보잖아요. 이렇게요. 감정평가서를 딱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그리게 꺼. 딱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위에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몇 번째 편이면 원가 방식.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 아니죠?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도 아무 필요 없어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가서도 옆에 땅이 얼마나 매매됐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최근에 얼마나 매매됐는지 거래 사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데이터를. 그죠? 그리고 뭐 공시지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뭐 수익 방식? 이게 수익 방식은 상가 건물 원래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월세가 100만원 나온다. 그러면 5%의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이게 매매가가 얼마야 돼야 돼요? 2억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상가 수익이 150만원 나온다. 그럼 상가 매매가는 얼마? 3억. 상가에서 수익이 월세가 200만원 나온다. 매매가가 얼마? 4억. 간단하죠? 그죠? 수익 가격은 상업용 건물이나 수익형 건물에 필요한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래 사례를 많이 씁니다. 토지가 뭐 월세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뭐 이 수익 방식을 쓸 필요는 없죠. 그죠? 원가법 이건 사실은 요것은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사에 거래 사례 비교가 나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온다. 공시지가도 두 가지가 이제 지가도 두 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는 뭐 세금 뜯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수용 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평가에서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좀 키워볼까? 잘 안 보이시나? 자 감정평가 산출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의 산출 과정에서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모르는 말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 지번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대상 기호 아까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있었고 소재 지번이 쭉 나오죠. 각 기호마다. 그죠?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 지목은 임야다. 그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다. 이용 현황은 허가지죠, 허가지. 뭘 허가했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개발행 허가를, 산지령 허가를, 그죠? 듣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3번 물건 아까 도로다. 그죠? 도로 교통, 가로 그죠? 요거 모르면, 세로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형세, 형상, 지세, 자류형 왕경사, 지류형 왕경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부정형 왕경사, 정형, 네모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약간 정사각형,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요런 거 좀 중요한 것들 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야인데 임야에 건축허가 살아있으면 또는 개발행위가 살아있으면 또는 산지령이 살아있으면 산지 전용 기간을 반드시 봐라. 산지 전용 기간을. 잘못하면 산지 전용 기간이 도가 돼버리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원상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틀려요. 어떤 지자체는 3년 안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줍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2년 안에, 또 어떤 지자체는 1년 안에. 뭐 이런 규제가, 연도에 규제가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잘못 사게 되면 3년, 2년, 뭐 1년, 심지어 5년까지도 묶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진짜 뭐 모닥불 피워놓고 뭐 반딧불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임야 잘못 사면.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겁을 먹으라고 여러분들께, 저는 뭐 항상 긍정 마인드니까 겁을 먹으라고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것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산지 전용 기간이 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큰 돈 되죠. 그냥 막연히 에이 산지 전용허가 도가 됐어 덮어 그러지 마시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평가 중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농지, 특히 이제 여기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스펠링 틀렸네 또. 스펠링이라 여기 또 틀렸네. 혼나갔다. 고쳐야 되겠다. 산지 전용 허가 가지요 가. 왜 각이라고 써 있어. 살아있는 경매 감정 이렇게 했고 다른 거 했었고요. 예,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다음 시간에는 요거 2편에서 법정이상권 유치권 건물은 매각 제외 등 감정평가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 제가 좀 상담을 좀 많이 해요. 갑자기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이 좀 몇 개 뜨더라고. 보니까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24분 남았다고 했죠? 24분.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교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24분 남으셨으니까 6월달까지 할지 아니면 24분만 찰 때까지 할지는 상황 봐가면서, 어쨌든 6월달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교재 판매는 무조건요. 6월달까지만 할 거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제가 보내드려요. 그리고 1300페이지에다가 보조 파일 50개. 그러니까 이게 아마 498강까지나 500강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맹지, 낙찰, 맹지 매매, 그것은 안 보내드립니다. 제가요. 그것은 저만의 어떤 적이고, 그 다음에 뭐 사례, 판례, 법조문 등이 이제 많이 들려있고요. 뭐 이것은 뺍니다.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옛날에 제가 입찰 시 무료 상담 해드렸는데, 상담은 해드려요. 상담은 해드렸는데 무료, 요거 빼겠습니다. 요거. 어쨌든 뭐 해드리는데, 어쨌든 뭐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고요. 근데 이제 내일도 제가 이제 아주 큰 물건 뭐 좀 내일 또 1시에 미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면서 뭐 웬만하면 제가 이제 컨설팅 비용은 좀 받습니다. 뭐 공짜로 제가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려면 이제 그분들 오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요. 내일도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무조건 이기게 하려고 도움을 많이 드립니다. 어쨌든 뭐 제 다 교재 안에 있는 건데 그 사장이 공부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미팅 하자고 그러지.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그럼 줄일게요.